집안의 그 모습을 보니까 당시 얼마나 아수라장이었는지 짐작이 갑니다. 특히 어제 밤에만 41번의 여진이 있었고 오늘 아침에도 계속해서 여진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 문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철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명예교수, 유병화 입시전문가와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네. 어제 정말 주민들이 깜짝 놀라서 지금 그릇이나 가구를 치울 겨를도 없이 바로 대피소로 이동을 했거든요. 지금 대피소 상황 어떤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도 막 흔들리고 놀랬지. 우리는 가스 폭발한 줄 알았다니까. 처음에는 나갔을 때 가스 냄새도 많이 났으니까. 있다가 나는요, 너무 정신없어 병원에 실려가 있다 왔거든요. 혹시 집에 있을 때 지진 나면은 대피하기 어렵고 여기는 밖이랑 가까우니까. 네, 교수님, 저분들이 이렇게 지구를 못 가는 이유가 계속 여진도 계속되고요. 사실 가장 궁금하고 좀 두려운 게 이러다가 더 큰 지진 바로 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신 것 같아요. 올 수도 있죠. 올 수도 있습니까? 올 수도 있고 5.4 규모보다도 적은 여진으로 인해서 계속 이게 이제 축적이 되거든요. 축적이 되면은 눈에 보이지 않던 손상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포감이 지금 굉장히 심적인 압박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빨리 시민들을 안정시키는 안정 작업이 정부에서 빨리 조처를 해야 됩니다. 네. 이번 지진이 지난해 발생했던 경주에서 발생했던 지진과도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연관이 있을 것으로 지금 다 추측을 하고 있죠. 다 양산단층의 격가지들에서 일어났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작년하고는 조금 이제 양상이 다르죠. 깊이가 다르고 그다음에 발생 진앙지가 작년에는 경주 쪽은 농촌 지역이었고 그리고 기와집 구조가 많은 반면에 이번에 이제 흥해라고 하는 것은 포항의 신흥 산업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빠른 시간에 산업 지역으로 변하다 보니까 시설물이 그렇게 견고하게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희가 여러 번 그 현장을 전에 다른 일 때문에 많이 다녀봤습니다. 가보면은 굉장히 밀집이 되고 인구도 밀집이 되고 있고 시설도 밀집이 되고 있고 해서 피해 규모는 작년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 양산단층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인근에 원전도 많이 있기 때문에 혹시 물론 원전은 내진 설계를 잘 해놓습니다만 신고리 3호기를 제외하면 내진 설계가 규모 6.5까지 버틸 수 있도록 설계가 됐다고 하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더 큰 지진이 나올 경우에 버틸 수 있겠는가 이런 또 의문을 갖는 시청자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원전 시설할 때 처음에 내진 설계 규모는 5.0이었습니다. 5.0에서 6.5 가다가 이제 마지막에 지금 작년부터 7.0으로 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5.0, 6.5로 설계를 했더라도 이것이 그동안에 계속 보강이 됐거든요. 유지 관리되면서 우리 건강 관리하듯이 뭐도 먹고 해서 이제 보강이 됐기 때문에 염려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염려는 하지만은 당장 그렇게 우리 한반도에서 이제 지진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규모 7까지는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7까지는 견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렇군요. 아니, 수능도 사실 이게 정말 전례가 없던 일이잖아요. 오늘 수능 봤으면 지금 여진 때문에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이 타 지방에 있는 학생들은 그다지 큰 영향을 받겠지만 이제 포항을 비롯한 이 그쪽 지역에 경북 지역에 있던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 심적 부담은 엄청 컸겠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수험장 자체가 1차적으로 이제 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이거에 따른 또 이제 환경 분위기에 의해서 수험생들의 어떤 점수 차는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것으로 인한 혼란은 상당히 컸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연기는 잘한 결정이다. 그렇죠. 연기는 이제 잘한 결정인데 1차적으로 수험생들과 또 한 가지 학부모님들이 느끼는 어떠한 이 대처를 빨리 어떻게 해줄 것이냐 하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 이제 차후적으로 지금 학사 일정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번 주 말에 일부 대학에서 이제 수시 논술고사를 시행을 하는데 어떻게 되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다 딜레이가 되고 따라서 수험생들은 이거에 맞춘 이제 스케줄을 다시 짜야 되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죠. 이게 근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만약에 이제 다음 주로 연기를 해놨습니다만
시험을 보는 중간에도 여진의 이런 가능성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학생들은 또 시험 보다가 뭐 듣기 평가를 한다거나 이런 거 했을 때 여진이 잠깐이라도 느껴진다면 결국 또 불안해서 시험을 망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갖게 되는데요. 일단은 뭐 망치는 정도가 아니라 이때는 뭐 국가적인 재난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구제가 안 돼. 혹시 그럴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혹시라도 이런 자연재해 때문에 시험을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면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1차적으로 그 시험 자체는 이제 무효 처리가 될 것이고 예. 새롭게 다시 이제 시험을 이제 치르겠죠. 그게 이제 재시험 같은 거요? 92년도에 그런 사례가 한번 있었거든요. 예. 그 시험 전날 시험지가 유출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예. 그래갖고 바로 이 폐쇄 조치를 하고 예. 20일 후에 그 시험을 다시 그 시험 문제를 다시 만든 거예요? 그렇죠. 20일 만에? 그렇죠. 출제를 다시 했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학력고사 시절이었기 때문에 네. 그다지 이제 혼란이 오질 않았고요. 왜냐하면은 유형 자체가 전형 자체가 이제 단순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지금은 이제 정시, 수시 이것들이 이제 막 복잡하다 보니까 예전하고는 상당히 많이 이제 달라질 수가 있죠. 그랬군요. 아니, 다시 이제 좀 지진 얘기도 넘어가 보면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요즘에 북핵 실험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예. 혹시라도 북핵이 계속 이렇게 시험을 하면서 자극을 하니까, 지층을 자극을 하니까 이런 게 남한까지 영향을 주는 거라 이런 불안감도 있는 것 같은데 교수님 보시면 있을 수는 어떠세요? 있죠. 아, 있을 그래요? 수는 네. 있지만은 북핵 실험으로 인한 그 에너지가 네. 남쪽까지 내려오리라고는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예. 많은 이제 지질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우리 한반도 전체에 그 북핵 실험으로 인한 에너지의 축적에는 굉장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보다는 오히려 이제 동일본 대지진 때 그 남아있던 에너지가 우리 한반도로 전파되어 오고, 예. 네. 그다음에 우리 자체의 이제 에너지가 자꾸 축적이 되는 이 지진이라고 하는 것이 딱 판이 이제 우리 같으면은 한반도가 있는 것이 유라시아판이고, 네. 우리 앞에 이제 태평양판이라는 거대 판이 두 개가 버티고 있다가 한쪽이 기운이 이제 불균형이 생기면 어느 한 판이 속으로 들어가고 한쪽은 솟아오르거든요. 네. 이때가 이 순간이 바로 이제 지진이 발생하는 예, 이 순간이고, 이게 여진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계속 밀고 들어가고 솟아오르는 그 사이에서 마찰 때문에 네. 계속 이제 소리가 나는 것이 예. 이게 여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여진을 통해서 에너지가 이제 소산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진은 작을수록 우리에게는 좋죠. 예. 좋고 빨리 이제 장기간 발생하면서 예. 이제 에너지가 소산이 돼야 되는데, 북핵 에너지가 이번까지 내려왔다라고는 판단하지 않을 걸로 제가. 그럼 북한에 있었던 그 지진이, 그러니까 남한에까지 영향을 주지 않더라도 북한에서 그 영향을 받아서 백두산 일대라든지 동창리 일대에서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어요?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백두산 그 화산 폭발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거는 이제 중국의 전문가들, 우리나라의 그 지질자원연구원의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또 세계적 연구학자들이 와서 조사한 바에 하고 지금 계속 뭐 수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만, 예. 이 원자탄 실험에 의한 영향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백두산의 경우에는. 예. 네. 자. 네. 교수님 또 포항 지진 얘기를 다시 이제 조금 얘기를 해보면 사실 그 지진이 나니까 누리꾼들이 아 맞아 이런 현상이 있었어라고 하면서 그 사진을 올려준 게 있어요. 저희가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네. 그냥 하늘에 구름이 있는데 평소에 보기 힘든 구름이에요. 지금 보시면요. 저렇게 구름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지진운이라고. 지진운이죠. 아, 저게 지진은 맞습니까? 그런 게 있습니까? 근데 지진- 기상청에서는 또 아니라고. 그런데 그 지진운이라는 이제 그 속설은 있습니다만은 네. 지진운이라는 게 이제 땅 속에서 에너지들이 모이면은 그 지구 자기장이 변할 수가 있거든요. 예. 네. 그것이 대기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저런 구름이 형성된다고 그러는데 과학적인 근거는 아직 그래요? 없습니다. 과학적- 예, 없군요. 없군요. 예. 예. 절대 저런 거 믿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예, 말씀을 그렇죠.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게 저는 또 하나 걱정이 지난번에 경주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항으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게 동해안을 타고 계속 이렇게 올라오게 될지 또는 이제 서쪽으로 해서 수도권까지 그 지진이 이렇게 올라오게 될지 이게 좀 걱정인데.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알 수 없어요. 그거는 이제 하늘의 영역이고요. 예. 그다음에 다만 우리 이제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갖고 있는 정보로는 양산단층이 있고 그 북쪽에 이제 장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명이 뭐냐면
바닷가에 뭐 동해안에 모래사장이 한 4km 정도 되는 그 장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 그 장사의 단층이 있다고 그러는데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이제 정부에서 앞으로 이제 지질 조사를 하겠다고 많이들 이야기할 거예요. 예. 또 언론에서도 많이 요구하고 그런데 해마다 예산 타령입니다. 그 몇십억 뭐 몇백억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거 지질 조사는 하루 이틀이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겠죠. 20년, 30년 장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 이걸 한 구멍 뚫었다고 해서 조사했다. 이거는 아닙니다. 땅 예. 속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이번에도 지금 정확히 어느 단층에서 일어난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작년 경주도 마찬가지고 이게 전부 땅 속을 뚫어봐야 아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단층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단층 구조를 알아야 다음에 어디에서 에너지가 모일 수 있는 것들도 지질 전문가들이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 재밌는 이야기는요. 네. 장사단층이라는 것하고 네. 이번에 그 흥해 지역하고 사이에 이 지경이라는 곳이 있어요. 지경이요? 예, 땅의 그게 뭐죠? 경계입니다. 아, 네. 땅의 경계. 경계. 이게 예. 조그마한 이제 쭉 산계곡 개천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표가 갈라져 있는 것을 우리 선조들은 알았어요. 예. 이미 그때는 땅을 안 뚫어보거든. 아. 알았던 그 지경이라고 하는 이게 옛날에 경북 영덕군하고 영일군하고의 경계를 이루는 계곡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 선조들은 그걸 알았는데 그 땅 속에 어떻게 갈라져 있는지는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죠. 예. 조사를 안 했으니까. 예, 예. 이거 빨리 좀 예산 투입해가지고 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도 지진이 잦은 나라는 아닙니다만 그렇죠. 조선시대에 이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지진이 있었다는 보고도 있다고 있습니다. 하더라고요. 역사 지진의 조선왕조 실록이든지 우리의 각종 그 기록 문화를 보면요. 많이 있습니다. 또 중국에서 일어난 것이 우리에 영향을 미친 것도 예. 있고 일본에서 일어난 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 것도 있고 그래서 어떤 연구자 이렇게 뭐 이름은 안 되겠습니다만은 서기 연도를 쭉 놓고 한반도에서 일어난 지진하고 예. 똑같은 시간에 중국에서 일어난 지진 일본에서 일어난 지진 이 삼국을 비교해가면서 해보면은 우리 한반도에서 어떤 지진 상황이 됐었는지를 다 지금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예. 규모 7 정도까지는 충분하게 일어날 수 있다. 예. 이렇게 지진학자들이 지금 결론을 짓고 있죠. 예. 네, 이렇게 조사가 이루어져서 좀 지진도 어디서 일어나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예측을 좀 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사실 지진도 지진이지만 또 수능 사실 일생에 걸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긴장하고 특히 막 재수학원에서는 원래 참고서 다 버렸다가 어제 8시에 전격적으로 발표가 되니까 막 참고서 다시 찾고 뭐 사고 막 이런 난리까지 네. 벌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가장 걱정이 되는 게 이제 시험지 그리고 그 출제위원들도 나오면 이제 유출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 문제는 근데 어떻게 되는 이 시험 출제위원들은 시험 하는 날 나오기 때문에 원래는 오늘 나와야 돼요. 예, 원래 나와야 되는데 일주일 더 연기가 된 거죠. 예. 근데 이제 출제위원뿐만이 아니라 그 인쇄하셨던 분들 또 관련된 모든 분들이 지금 네. 일주일 다시 또 연장이 다시 감금되시군요. 예, 그렇군요. 예. 저는 저희가 이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물론 정부에서 배포를 해서 학생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에 사실 형식상으로 교육이 이루어졌을 것 같아서 저희가 좀 그래픽을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번 기회라도 잘 숙지를 하셔서 혹시라도 갑자기 지진이 발생했을 때 대처를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실내에서는 이 탁자 밑에 들어가서 몸을 피하고요. 서둘러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게 좋다고 합니다. 야외에서는 대문 기둥이나 자판 기둥에 가까이 가지 말고 유리창이나 간판 등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 조심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지하철에서는 이 정차 시에 갑자기 밖으로 뛰어나가면 위험하다고 하고요. 운전 중일 때는 교차로 피해길 오른쪽 정차 후에 차 안에서 기다리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이런 요령들이 사실 저도 뭐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만 이런 것도 나중에 수능 시험에 출제를 좀 하고 나중에 실기도 이걸 좀 해야지만 학생들에게 정말 좀 열심히 가르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단순히 저걸 책으로 봐서 이거 학생들이 공부를 할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지금 그것은 우리나라 이제 교육 과정의 이제 하나의 일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예전의 문제의 유형들을 보면 단순 암기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예. 네. 근데 지금 전차 모든 수능뿐만이 아니라 모든 문제 유형들이
그런 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사고 능력, 사고 능력이라든가 인지 능력이라든가 뭐 활동 반경 이런 것들을 갖다 많이 반영하기 때문에 아마 차츰 그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겠는가. 근데 아직은 반영돼 있질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일본 방송 보거나 이렇게 인터넷을 보면 정말 학생들이 어린 학생들도 아주 일사불란하게 딱 조금만 움직여 진동이 감지돼도 딱 책상 속에 들어가는 거 보고 책상 밑으로 들어가는 거 보고 아 저긴 정말 교육이 잘 돼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아무리 큰 지진이 나도 피해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은 걸 보면 아 일본이 참 대처가 잘 돼 있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르죠. 일본은 이제 지진이 늘 이제 생활화되어 있고 모든 건축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지진에 대비해서 기획을 했는데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진은 좀 남의 먼 나라 얘기. 네. 뭐 예를 들면은 지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매월 민방위 훈련을 하잖아요. 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것도 거의 뭐 형식적이고 뭐 이제 그건 일종의 어떠한 그 국민성 내지는 되게 우리나라 국민이 낙천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학부모님들도 이 방송 많이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입시 전문가시고 교육 전문가시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일정이 다 딜레이 되거나 미정인 상태고 특히 네. 수능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볼 거라고 해서 다 공부를 해왔는데 일주일 미룬 상태고 네. 이 일주일 어떻게 하면 좀 잘 보낼 수 있을까요? 1차적으로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보는데요. 수험생 당사자들은 이거에 대해서는 일주일 더 여유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공부할 시간이 생겼다. 더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따라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날 이제 일정에 맞는 이제 시체 리듬을 조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모의고사라든가 그러한 것을 갖다 계속 그 시간에 맞춰서 풀어보는 그런 연습을 해주는 것이 좋고요. 예. 또 그 학부모님들이라든가 주위의 분들한테 이제 이 당부드리고 싶은 거. 예, 당부, 예. 아이들한테 전화라든가 문자라든가 뭐 카카오톡 하지 마라. 예. 연락하지 마라. 연락하지 마라. 네. 왜냐하면 오히려 그런 것으로 본인은 그 뭐 담담한데 예. 그런 것으로 인해 갖고 더 어떤 불안해할 수 있다라는 예, 거죠.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지진은 사실 저희가 뭐 막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예측은 충분히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예측도 어렵습니다. 동경대학교의 지진공학연구센터장을 하신 찌지 교수라고 아주 생존에 계신 분인데 이분이 본인이 말씀하시기를 딱 9초 전에 예측해 본 적이 있대요. 그것도 9초 전이요? 우연히. 우연히. 어떻게 그래서 해요? 지진 전문가로서 예측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말씀하셨어요. 예.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우리 국민들의 그 재난에 대한 그 좀 희망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이제 재난 관리 쪽만 한 30년 이상, 4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은 워낙 역동적으로 살아요. 기후 환경이 그렇습니다. 역동적으로 살다 보니까 웬만한 거는 그냥 잊어버리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런 걸 인용해도 되는지 몰라도 흔히도 우리가 못 먹어도 고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은 내가 여기서 머뭇거리면 다른 분이 다 앞서 가버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료시 이게 단순한 불감증이 아니고 의도적인 불감증입니다. 의도적인 불감증인데 이게 우리가 그래서 미국의 사회학자들이 한국 사람들은 3초만 더 생각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번 지진, 이 안전 문제만큼은 정말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요. 3초가 아니라 조금 한 5초만 더 생각하셔도 아마 길이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일을 좀 계기로 지진에 대한 이 경각심을 좀 갖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